네, 개인 투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기업은 JTC입니다. 일본의 주요 사오 면세점 운영 기업인데 특이하게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회복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성장 둔화 우려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JTC의 주가 하락이 실적의 정점, 그러니까 이른바 피크아웃에 대한 시장의 합리적인 경고 신호일까? 아니면 이 극심한 저평가 상태가 오히려 역발상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기록적인 실적을 이끌었던 엔저 현상이나 관광객 급증 같은 그런 특수한 환경이 이제 저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타당하다.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현재 JTC의 주가는 압도적인 밸류에이션 매력과 기술적인 과매도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의 과도한 공포를 딛고 충분히 다시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한번 시작해보죠. 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 JTC는 과도한 공포가 만들어낸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합리적인 투자자의 기회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0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4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회사가 지금처럼만 돈을 벌면 단 4년 만에 회사 전체 가치만큼의 이익을 낸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시장이 JTC를 사실상 미래가 없는 기업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연간 7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내는 회사가 마치 내일 당장 문 닫을 것처럼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20%에서 높게는 40%에 달하는 걸 생각하면 이건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주 돈으로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내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외면받는 건 좀 비합리적이죠. 둘째,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20% 이상 급락하면서 상대 강도 지수 RSI가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단기간에 주식을 내던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팔 사람도 거의 남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극심한 과매도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탄탄합니다.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방일 관광객 6천만 명 유치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잖아요. 이건 JTC가 기댈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판이고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제2의 성장을 이끌 촉매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JCT의 실적 정점 가능성을 주가에 아주 영리하게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례적인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고요. 여러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성장률 둔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24년에 100%가 넘는 매출 성장을 보였는데 이건 사실 코로나19 이후의 기저효과하고 슈퍼엔저라는 다시 오기 힘든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일종의 슈거하이였어요. 이 효과가 사라지는 2025년부터는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수밖에 없고 시장은 바로 이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JCT의 실적은 솔직히 말해서 엔화 환율과 중국의 관광 정책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 위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관광객 지갑이 바로 닫힐 겁니다. 또 중국 경제 둔화가 단체 관광객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요. 이건 일시적인 악재가 아니라 사업 모델의 본질적인 리스크라는 거죠. 셋째, 미래 성장 동력의 불확실성입니다. 물론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강화한다거나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다각화를 시도하는 거 좋습니다.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과연 이것들이 주력 사업의 둔화를 상쇄할 만큼의 규모와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시장은 JCT가 과거 중국인 관광객 급증과 같은 아주 확실한 다음 성장 엔진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우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저희 관점이 갈리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쟁점, 밸류에이션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PER 4배는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유 있는 저평가일까요? 저는 JTC의 재무 상태를 볼 때 이건 명백한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높은 ROE는 물론이고 부채 비율은 꾸준히 줄고 있고요. 70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서 안정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성장률 둔화라는 안개에 갇혀서 이 맑은 날의 풍경, 즉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현재 JTC 주가를 보면 마치 모두가 외면하는 길목퉁이의 낡은 상점 같은 느낌을 받아요. 겉보기엔 초라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알짜가게인 거죠. 저는 그게 바로 가치 함정, 그러니까 싸 보여서 샀는데 알고 보니 싼 이유가 있어서 주가가 계속 오르지 못하는 밸류 트랩의 전형적인 특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은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지금 보이는 낮은 PER은 어디까지나 역대급 엔저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정점 이익, 피크 어닝스에 기반한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호황이 끝나면 이익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의 낮은 PER은 싸다는 증거가 아니라 미래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경고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래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면 현재 JTC가 보유한 7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과 꾸준히 개선되는 이 재무 건전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안전마진이 아닌가요? 시장이 이 가치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물론 그 현금은 중요한 방어막이죠. 회사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안정성을 주니까요. 하지만 현금은 방어 자산이지 성장 자산은 아닙니다. 시장은 금고에 쌓여있는 700억 원보다 앞으로 새로 벌어들일 700억 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현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 한 시장은 그저 위험을 방어할 돈은 있지만 성장은 불투명한 회사로 평가할 뿐이라는 거죠. 시장이 미래의 성장 이야기를 원한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바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아닐까요? 저는 이 잠재력을 시장이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JTC 매출의 핵심 변수는 단연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현재 회복이 더디다는 우려가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직 성장 잠재력이 온전히 발현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합니다.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이 본격화되고 항공편이 정상화되면 구매력이 높은 단체 관광객들의 매출 기여로 실적은 다시 한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우려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그 카드가 조커가 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쓸모없는 카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중국 리스크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계세요. 2024년의 중국 소비자는 2019년의 소비자와 다릅니다. 길어지는 부동산 침체는 그들의 자산 가치를 훼손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소비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해외여행 같은 사치성 소비를 예전처럼 과감하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민감한 정치적 관계에 따라서 관광 정책이 하루아침에 급변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 이건 이제 상수가 된 지 오래잖아요. 특정 국가 관광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JTC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소비자의 심리 위축도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JTC의 주 고객은 평균적인 중국 소비자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올 수 있는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들에게 슈퍼 엔조 현상은 일본을 거부할 수 없는 쇼핑 천국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즉,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더라도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만큼은 견고할 수 있다는 거죠. 수요는 그저 지연되고 있을 뿐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관광객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엔저라는 아주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바로 세 번째 쟁점인 환율 문제로 넘어가 보죠. 슈퍼 엔저가 끝나고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경우 JTC는 이중 타격을 받게 됩니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같은 100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되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둘째, JTC는 일본 기업이지만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엔화로 번 이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즉 원화 대비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장부상 실적은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건 주가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환율은 JTC의 이익률에 가장 직접적이고 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라고 봐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환율 리스크가 JTC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는 점에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엔저 특수가 마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JTC의 경쟁력이 단순히 환율에만 의존한다고 보는 것은 이 기업의 본질을 못 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TC는 일본 전역에 걸쳐서 약 20개에서 30개에 달하는 직영 점포 네트워크라는 아주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진율이 높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자체 브랜드, PB 상품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의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일종의 에어백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저 효과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일본 관광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한 실적의 기반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에어백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PB 상품 강화 같은 노력이 거대한 환율의 파도 앞에서는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마치 찻잔 속의 태풍 같죠? 주력 사업의 매출과 이익이 환율 변동으로 10에서 20%씩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PB 상품 매출이 몇 퍼센트 늘어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은 그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JTC의 운명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율의 손에 달려있다는 본질적인 취약점은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리스크, 즉 환율 변동, 중국 관광객 회복 지연, 성장률 둔화 우려 같은 것들은 이미 현재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꺼번에 현실화되는 것을 가정한 수준이라고 봐요. PER 4배라는 밸류에이션은 그 자체로 엄청난 안전 마진을 제공하고요. 기술적으로도 극심한 과매도 상태이며 일본 관광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중국 관광객 회복이라는 분명한 상승 촉매제가 존재합니다. 저는 시장의 과도한 비관론이 오히려 용기 있는 투자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진입점을 제공한다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2024년에 이례적인 실적을 견인했던 강력한 순풍, 그러니까 기저효과와 슈퍼엔저라는 바람은 이제 잦아들고 있습니다. 성장률 둔화와 환율 변동, 그리고 중국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위협이고요. 시장의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만약 제 예상대로 미래 이익 감소가 현실화된다면 현재 주가는 결코 싼 것이 아니게 되며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차세대 성장 동력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JTC의 미래는 일본 관광산업이라는 거시적인 흐름과 그 안에서 기업이 만들어낼 새로운 성장 동력에 달려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 정점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는지 아니면 시장의 예측이 옳았는지는 향후 발표될 실적과 입국자 데이터가 명확하게 증명해 주겠죠. 맞습니다. 이 논의가 JTC라는 기업을 단순히 엔저 수혜주나 리오프닝 주라는 그런 단편적인 꼬리표에서 벗어나서요. 밸류에이션의 함정, 성장 동력의 실체, 그리고 내재된 리스크까지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